K스타는 한국에 언젠가는 떠오를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핵융합 실험을 하는 장치고요. 저는 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공태양의 주인공이 나오신 겁니까? 이 건물주를 넘어서 그렇죠. 태양주? 주인이 아니라 그냥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아니 그래서 말인데 인공태양을 만들면은 AI가 쓸 그 전기 이게 좀 감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AI가 전기를 하도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되기만 하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핵융합이 뭐 청정한 에너지, 또 안전한 에너지 이런 장점도 있지만 그 AI의 공급을 전력을 공급하는데 또 가장 좋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핵융합이라는 거는 뭐 입지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렇죠. 뭐 도시 근처에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장치 하나만 지어놓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좁은 면적에서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럼 AI가 부족하네? 데이터 하나, 센터 하나 더 짓고, 전기가 부족하네? 그럼 핵융합로 하나 더 짓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게 이제 핵융합의 첫 번째 미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밀어주는 예, 국책 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주책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 그러니까요. 예, 이걸 이제 세계에다가 빨리 개발해서 팔아먹어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럼 우리나라 와 대박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태양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바로 2300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언제가 가능할까요? 사실은 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제일 두려워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대답!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예. 제 생각에는 대략. 한 2030년대 정도 되면은 우리가 핵융합으로 만든 전기를 실생활에서 한번 쓰는 것까지 오지 않을까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게 일단은 목표고요. 일단은 한번 써보는 거. 2040년 안에는 그래도 뭔가 윤곽은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한번 샘플로 지어보는 게 한 2030년대에서 40년대 정도까지는 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괜찮은 게 의약품 할 때도 항상 10년, 20년씩 걸려야지 개발 하나 된다는데 그런 거랑 비교해보면은 진짜 가시권에 와 있는 게 체감이 되네요. 진짜. 그럼요. 그런 발전이 있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연구자분들의 피땀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요. 저보다는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핵융합 이 기술에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후발주자였거든요. 원래는 좀 이렇게 뒤늦게 출발했는데 많이 뒤늦게 출발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세계 탑 클래스 원투원에 드는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역시 빨리빨리 컨트리. 역시 빨리빨리 네이션. 빨라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한 기술이다. 이게 앞으로 딱 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 되게 잘 봐요. 오늘 좀 이렇게 짜릿한 대서사시가 펼쳐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자, 핵융합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뭔지는 몰라요. 예, 그렇죠. 오늘 알자 이거예요. 자, 부부장님, 핵융합 과연 이게 뭡니까? 일단 뭐 핵융합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자라고 하면는 다들 알고 계시죠. 100번 들었죠. 리차드 파인만 브라더. 네, 이 세상은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네. 아, 이게 야할 건 아니지. 너무 정확하게. 진짜 너무 놀랐는데? 오늘 아주 이야기가 빨리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원자를 보면은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네, 핵과 전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자만 싹 걷어내면 바로 이제 핵이 되는 거죠. 네. 이 핵을 융합을 시켰을 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바로 그냥 핵융합의 핵융합.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핵을 합쳤을 때 나오는 에너지. 그렇죠. 그것이 핵융합이다. 맞습니다. 예. 근데 에너지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보존된다고 물리학 예, 예. 공부할 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제가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은데 핵과 핵을 합치는데 예. 갑자기 어디서 에너지가 짠 하고 나오는 건가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어디서 아무데도 없던 에너지가 뿅 하고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질량이 조금 사라집니다. 질량이 사라진다. E는 MC 제곱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유명한 베이비. 그쵸? 예, 이는 MC 제곱. 그러니까 E가 에너지고 M이 질량이니까 서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사라지는 만큼 그만큼 에너지가 생긴다. 그 MC 제곱 뒤에 광속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속이라는 숫자도 엄청나게 큰데 거의 제곱까지 했으니까
질량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고 석탄의 화학 반응 한 번이 일어날 때 나오는 에너지하고 이 핵융합 반응 한 번이 일어날 때 나오는 에너지를 비교하면 한 100만 배 정도 차이가 난다. 100만 배요? 예. 근데 합치는 게 에너지가 나와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분열을 얘기를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뜯길 때 이제 빡 아시죠? 예, 맞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뭐 합칠 때도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분열될 때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철 이거 아마 제일 잘 아시겠지만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철보다 가벼운 애들은 합쳐질 때 에너지가 나오고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 이런 애들은 쪼개질 때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핵이니까 얘네들이 합쳐지던 쪼개지던 가장 안정하고 좋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때가 이 절벽 위에면 철이라는 것 중에 특정한 핵은 절벽 맨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 융합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가벼운 쪽에서 돌을 굴려가지고 절벽으로 떨어뜨린 셈이고 핵 분열은 반대쪽 절벽이랑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철로 가는 쪽으로 모든 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은 철이네. 철이죠? 철보다 가볍냐 무겁냐? 그러면 철보다 작은 애들은 무조건 핵 융합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철보다 가볍기만 하면 핵융합으로 원리적으로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 핵융합이라는 건 핵분열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반응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찾은 게 이 수소와 수소가 결합하는 반응. 수소와 수소가 결합했을 때 수소가 핵 융합하기에 좀 좋은 재료입니까? 예, 특히 이제 수소 중에서도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했을 때 나오는 그 반응이 네. 가장 우리가 그나마 일으키기도 쉽고 에너지도 잘 나오고 중수소가 뭐예요? 중수소가? 이 핵을 또 쪼개 보면은 그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두 개의 예,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보통 양성자에 의해서 그 원소의 종류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이제 수소라고 하면은 양성자가 하나만 있는 애가 수소인데 여기 중성자가 하나 붙으면 중수소, 두 개 붙으면 삼중수소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삼중수소. 아, 그거를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예. 거기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수소라는 그 연료 자체를 우리가 구하기 쉬운 것도 하나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수소라는 거는 바닷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바닷물이요? 예.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 있는 중수소의 양을 우리가 계산하면 40조 톤이다. 40조 톤이요? 바닷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는 그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 한 수천만 년 정도가 나와요. 수천만 년이요? 수천만 년. 잠깐만, 그러면 바닷물을 퍼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래서 중수소는 그렇게 이제 구하면 되고, 네. 근데 삼중수소는 조금 구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핵융합로 내부에서 이 삼중수소를 만듭니다. 중수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리고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 합치면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합쳐져서 헬륨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중성자로 남아요. 이 중성자가 밖으로 나가서 리튬을 때려서 삼중수소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제 인간이 만들어내고. 그렇죠. 얘를 다시 투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융합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부산물로 나오니까 얘를 이용하면 리튬에서 계속해서 삼중수소를 만들 수 있네요. 무한 반응을 만들 수 순환 있는 경제가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혼자라면 중성자가 큰 역할을 해야 되네요. 걔 엄청나게 뺑뺑이잖아요, 큰 뺑뺑이. 그 중수소랑 융합해서 그냥 헬륨 하나 만들면 될 텐데 왜 삼중수소가 있지 했는데 또 이 시스템에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은 예. 사실 사용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핵 융합은 아직도 개발 중인 이유가 궁금해요. 왜냐면 핵 융합이 좀 더 늦게 발견이 된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이다 다 1930년대에 그 원리나 뭐 실험이나 이런 것도 다 돼서 우리가 그래요? 예 이걸 하면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는 다 됐는데 네.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네. 핵 분열 반응이 핵 융합 반응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핵 분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가 우라늄 핵을 때리면은 이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그냥 반응이 돼요. 그런데 핵 융합 반응에는 전자기력이라는 애가 결정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전자기력이요? 아까 이제 핵과 전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핵은 그 플러스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겉을 전자가 싸고 있으니까 얘를 합치려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 그 전자기력이 힘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거죠. 그럼 아예 그냥 전자를 야, 전자 나가! 해서 이렇게 치워버릴 수는 없어요, 전자를?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오, 모르는 사이 원리를 아니 원리가 아니라 전자가 방해를 한다면 방해꾼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물질의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마지막 네버 플라즈마.
오늘 얘기가 정말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핵에서 전자가 떨어져가 나간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해요. 일단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면은 일단 전자라는 방해물은 제거가 된 거죠. 그럼 이제 핵과 핵을 합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또 핵도 플러스잖아요. 네. 얘도 플러스고. 아,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거지. 네. 그러면 이번에 뭘 치워야 돼요? 이번에는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 그냥 얘네들을 충돌시키려고 하면 서로 밀어내니까 이렇게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엇나갈 틈 없이 더 세게 그냥. 부딪히게 하는 일부러 눌러버린다고요? 예, 그렇죠. 플러스인데 강제로 압착시켜버린다. 그게 융합입니까? 예, 그렇게. 그건 진정한 해야 융합은 돼요. 아니죠. 강압 아니야 강압. 강합이죠. 융합은 아니죠. 강합이죠. 그거는. 생각지도 못한 용어에 문제가 있었네요. 그럼 힘을 그렇게 세게 꽉 강압해가지고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전자기력이 만드는 그 장벽이 있는데 이 벽을 넘는 그런 에너지로 얘를 눌러주면은 장벽은 넘어서 장벽을 넘어서. 서로 결합하기만 하면은 질량이 살짝 사라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가 얘를 눌러서 붙일 때 투입했던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아, 이게 나오게 신기하네. 됩니다. 이거.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게 우리 태양편에서 김수진 박사님 나오셨을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현상이 태양에서 매일매일 매 초,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태양의 중심은 온도도 엄청나게 높고 압력과 그다음에 중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핵과 핵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꽉 이렇게 서로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 압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융합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이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융합을 인공태양 만들기라고 하나 봅니다. 네. 막상 또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원리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핵융합 원리는 간단한데 왜 이걸 아직 못하는 걸까요? 이거를 지구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죠. 지구에서. 예, 태양은 이 중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압력으로 얘를 서로 이제 중력을 강압적으로 눌러버리니까. 누르고 있는 건데 지구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지구에서는 그 중력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서 중력을 활용하려고 하면은 이 지각을 뚫고 들어가서 멘트를 뚫고 들어가서 핵에서 막 핵융합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표면에서 핵융합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핵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기 위한 다른 방법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이 입자들의 에너지를 높여서 서로 충돌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에너지가 다른 말로 하면 온도거든요. 온도. 이 온도라는 게 결국 입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에서 핵융합을 하려면은 온도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죠. 이 장벽이 온도로 따지면 몇 도쯤 될까? 계산해봤더니 한 30억 도 정도가 나와요. 30억 도요? 30억 도요? 30억 도요? 네. 30억 도면 용광로 몇 개야? 30억 도면 지구에서 태양을 만들다가 지구 태워 먹어요. 네.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실제로 이제 1930년대 그때 사람들이 핵융합 처음 이 원리를 발견하면서 이 계산을 하고 굉장히 많이 좌절을 했어요. 30억 도는 못 만들겠다. 이거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온도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또 발전한 하나의 과학 분야가 양자역학이 있죠. 양자역학이요. 예. 근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 여기서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확률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해봤더니 얘가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미 벽을 넘어서 여기 있을 확률도 있다. 살짝 존재하는 거예요. 그 효과를 계산해봤더니 우리가 30억 도가 아니라 1억 도 정도까지만 올려도 그걸 양자 터널 효과라고 하는데 이 산을 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터널을 딱 지나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1억 도만 올리면 어느 정도 이미 갈 수 있는 애들은 그렇죠. 있게 마련이다. 1억 도까지만 올라가면은 그 터널 뚫고 반대편으로 갈 수 있다. 아 근데 지금 1억 도까지만 1억 도 정도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1억 도가 어느 정도죠? 뭐 1억 도가 뭐 동네 온도계 이름도 아니고 그럼 잠깐만, 태양이 몇 도죠? 태양이 1억 도도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이 1억 도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인간 어떻게 1억을 만들지, 1억 도를? 그러니까 사실은 1억 도를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렇게 약간 비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1억 도라는 장벽은 이미 우리가 다 해결을 했습니다. 한국의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K스타가 조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가운데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 온도 1억 도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2024년이었나요? 예, 24년에 저희가 48초 동안 유지를 했고요. 그게 지금 세계 기록입니다. 48초 동안? 예, 48초 동안 유지를 했고요. 그게 지금 세계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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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초 동안 유
1억도짜리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예, 예. 1억도짜리 플라즈마를 만든 데는 사실은 그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걸 길게 유지한 거는 우리가 처음인 거죠. 자, 잠깐 1억도 할 수는 있는데 1억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이 세계 최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저기 봐, 우리 본부장님부터 시작해 모든 직원분들이 계속 석탄을 이렇게 릴레이로 계속 해가지고 1억도를 만든 건지 이게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들었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태양보다 뜨거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1억도까지 올렸습니까? 뭘로요? 그 1억도를 올리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여기 석탄을 퍼넣는 방법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는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 에너지를? 예, 결국에는 에너지를 계속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넣어주는 방법이 네.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냥 전기장판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전기장판 보면은 전류를 흘려주면은 그렇죠. 거기는 저항 때문에 열이 막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이 플라즈마도 아까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분리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가 정기적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돌려주기만 하면은 이 전류가 흐르고 저항도 있는 것처럼 돼서 마치 전기장판에서 열이 나듯이 스스로 열을 막 만들어냅니다. 돌리면 계속.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온도는 한 1000만 도 정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1000만 도. 그게 1000만 도고. 예. 1000만 도는 택도 없죠. 1억도가 돼야 되는데. 더 올리려면 이제 밖에서 에너지를 어떻게든 더 우겨 넣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전자레인지 방법. 전자레인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보면은 전자기파를 쏴가지고 음식을 데피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의 전자기파를 플라즈마 안으로 막 밀어 넣어가지고 얘가 에너지를 그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방법은 그냥 직접 때려주는 거예요. 얘를. 뭐 당구 우리가 칠 때 저기는 당구를 움직이고 싶으면은 쳐야죠. 가서 맞추면 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밖에서 더 빠른 입자를 넣어줘가지고 플라즈마를 그냥 때려주는 겁니다. 계속 때려주는 겁니다. 때리면 이제 얘가 하면서 이제 열이 나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써요? 다 쓰죠. 근데 그 온도 재는 건 어떻게 재요? 1억도 됐다라는 거를? 온도를 재는 거는 사실은 상청님이 굉장히 잘하실 텐데 별의 온도를 재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스펙트럼. 네, 맞습니다. 빛으로 온도를 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별에서 이제 빛이 오면은 이 별이 얼마나 뜨겁냐에 따라서 이 빛의 파장이 약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온도를 잴 수 있는데 플라즈마도 똑같아요.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얘가 얼마나 많이 파장이 달라져 있냐를 보면은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인공 태양을 만드는 거랑 맞아요. 똑같네요. 우리가 별을 관찰하는 그렇죠. 것처럼 네. 온도도 같은 방식으로 관찰하는군요. 근데 플라즈마를 어디에다가 만드나요? 왜냐면 1억도를 견디는 물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 무슨 머그컵에다 담아놓을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뭐 유리병에다 못 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1억도를 견딜 만한 그런 물질이 있나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1억도를 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히 뭐 티타늄? 아니 뭐 무슨 케이스? 어디 안에서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제 담을 수는 없고요. 네. 결국은 얘를 공중에 띄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에 띄웁니까? 아까 이 플라즈마라는 게 전기적인 성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전기적인 성질이 있는 애한테 자기장을 이렇게 딱 걸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전기적인 성질, 뭐 핵이나 전자 같은 애들은 이 자기장이 딱 걸려 있으면은 이 주변을 그냥 빙빙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공중에 띄우는 거예요? 자기장으로? 예. 원통형으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그 주변을 마치 이제 꼬치에 뭐가 끼워져 있는 것처럼 지가 알아서 돌아요. 예, 그 주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얘가 꼬치에 끼워져는 있는데 얘 꼬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꼬치 끝까지 가면은 톡 빠져버릴 수가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꼬치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 도너츠처럼 이런 도너츠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꼬치가 이렇게 도너츠. 아예 끝이 없어버리게. 돌게. 그렇죠. 그리고 이 주변을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게 되겠죠. 아예 그렇게 이 안에서만 그냥 계속 돌면서. 그렇죠. 그렇죠. 빠져나가는 데가 없이. 그럼 못 도망가게. 예. 그래서 제작진이 도넛을 간식으로 준비해 놓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막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들이 여기저기 벽면을 때려버리면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자기장을 걸어주는 순간 무수히 많은 꼬치들이 쫙 생겨서 플라즈마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그 꼬치 중 하나에 걸려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아무리 공중에 띄웠어도 1억도면은 열기가 어마어마할 텐데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1억도 뭐 엄청난 에너지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질문 많이 하세요. 핵융합로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많이 하세요. 1억도니까요. 사실은 뭐 이렇게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워놓는다고 해도 네. 뜨겁죠. 네. 뜨거운데 그걸 어떻게 버티냐, 1억도 어떻게 버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뜨거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온도와 열 전달의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도짜리 물에 손을 넣으면 바로 화상을 입죠. 아, 뜨겁죠. 근데 그 뭐 사우나 70도짜리 들어가서 좀 버틸 수 있잖아요. 그 증기로는 또 괜찮다고. 그렇죠. 그리고 건식으로 들어가면 더 높은 온도도 버틸 수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입자가 몇 개냐.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가 굉장히 많으면은 70도짜리를 계속 때려 맞으니까 금방 뜨거워지는데 그 에너지를 전달할 입자의 개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는 정도가 덜해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핵융합로 케이스타 같은 실험을 할 때는 일단은 이 케이스타 자체를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연료를 넣어줘요. 근데 넣어주는 연료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대기의 압력이 있잖아요. 이 대기의 압력에 뭐 한 입자의 개수로 따졌을 때 한 10,000분의 1 정도 되는 10,000분의 1? 정도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뜨겁게 느껴지지도 않는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핵연료가 깨질 수도 있고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진공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공기가 쫙 빨려 들어가면서 네. 플라즈마가 바로 꺼지게 됩니다. 그냥 꺼지는 거예요. 이게 예. 팡 하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요? 빵 하면서 갈라지면은 바로 쫙 들어가면서 탁 꺼지는 그런. 그러니까 물 속에서 불을 피우는 거랑 비슷한 거겠네요. 물 거의 속에다가 그런, 예. 방을 만들어서 혹은 박스를 만들어서 불을 피운다고 하더라도 박스가 깨지면 바로 물이 들어와서 불이 꺼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일반적인 그 배터리라든가 에너지원 폭발하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이제 흠집이 나거나 어디가 뭐 충격을 받으면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반응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상온에서 다 반응을 잘 한다는 거예요. 상온에서. 예.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핵 분열 같은 경우에도 이 중성자가 우라늄을 때려서 쪼개지는 반응이 다 상온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반응이 너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를 통제할 방법이 사실은 되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핵융합은 말씀드렸듯이 1억도가 돼야만 겨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바로 온도가 떨어져 버리고 반응도 끝나고 플라즈마는 꺼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억도를 만드는 법도 알았고 1억도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왜 방법을 다 알고도 48초밖에 못했죠? 사실은 과제가 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도너츠만 가지고 우리가 플라즈마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은 아마 이미 발전소를 지었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놔도 자꾸 플라즈마가 도망가서 도망가요? 예. 어디로요? 이 아까처럼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그 축을 중심으로는 다 대칭이잖아요. 균일한데 이렇게 도너츠처럼 말아놓는 순간 안쪽과 바깥쪽에 차이가 생깁니다. 아, 그렇겠네요. 바깥으로 도는 애들하고 안쪽으로 도는 애들하고 다르다. 안쪽은 자기장이 굉장히 조밀하고 바깥쪽은 좀 듬성듬성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랙을 중간에 한번 이렇게 꼬아주잖아요. 네. 봐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도넛의 모양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장이 꼬여 있는 모양이 되니까 입자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섞이면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잠깐만. 근데 이거는 국가 기밀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거 기밀 공개 아닙니까 이게? 근데 사실 이 정도 원리까지는 1950년대, 60년대에 다 이미 알려진 거고요. 50년대래요. 70년대, 50년대? 거의 80년 됐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토카막이라고. 토카막. 예. 그러니까 이 토카막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는 1960년대에 소련에서 처음 개발된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런 도너츠 모양의 자기 가동 장치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러시아어로 약자를 만들어서 토카막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 이런 도너츠 모양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플라즈마를 가두는 방식을 다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련에서 이 토카막이라는 방식을 딱 발표하고 나서 이게 효율이 너무 좋으니까 전 세계가 다 이 토카막이 답이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한 거죠. 근데 왜 남들은 못했을까요? 사실은 다 했고요. 했어요? 예.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벽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발전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1초, 2초가 아니라 24시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4시간 돌리려면은 자기장을 그렇게 강한 자기장을 계속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자기장을 전자석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전자석도 결국에는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저항이 있어서 열이 또 발생해요, 자석에서. 그래서 자석이 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발전소까지 가려면은 반드시 초전도 자석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 초전도가 붙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열에도 그렇게 지장을 안 받는. 그렇죠. 근데 이게 토카막 구조면 안쪽은 1억도고 초전도 자석이라면은 뭐 적어도 영하 250도보다 예, 낮아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그럼 가장 뜨거운 곳이랑 가장 차가운 게 같이 있는 환경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핵융합로를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열차폐제라는 기술이 있어요. 열차패요. 그러니까 안쪽은 1억도고 이 초전도가 있는 곳은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거의 영하 279도까지 낮춰줘야 되거든요. 여긴 낮아야 되고 여기는. 여기는 1억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열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막아주는 기술이 거. 열차폐제라는 기술인데 예. 이것도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1억도와 마이너스 200몇 도 그 가운데를 정확히 얘네들이 정확히 침범하지 않게 딱 차폐하는 그 기술력도 대한민국이 넘버원. 그렇죠. 지구에서 제일 뜨거운 곳이랑 제일 차가운 곳이 붙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되게 멋있네. 토카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핵융합에 쓸 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옛날에 나왔지만 기술적으로 뭐 초전도 자석이라든지 열차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개발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던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케이스타는 초전도라는 자석으로 지어진 장치인데 네. 다른 이렇게 초전도로 지어진 핵융합 장치가 세계에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장치의 경우에는 플라즈마를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한 수초밖에 유지를 못합니다. 아, 이 자신감. 아, 안 돼요. 우리는 초전도 자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핵융합 그 후발주자였다가 탑 클래스가 됐다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그 스토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예. 전문 용어로 국뽕이라고 그러죠? 예, 예. 좀 차올라야죠. 네, 차오른다. 예, 예. 차오른다. 예, 예. 사실은 그 얘기의 핵심에도 그 초전도가 있는데요. 초전도.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핵융합 연구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였죠. 네. 근데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은 세계 최초로 초전도 토카막을 한번 지어보자. 초전도 토카막을 아, 그러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초전도 토카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K스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게 1990년대인데 네. 그때는 전 세계에 초전도 토카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오. 아예. 예. 아예 근데 우리는 그냥 들어갈 거 오케이. 초전도 토카막을 만들어 보자라고 딱 그냥 방향을 이렇게 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한 방에 가기로 한 거죠. 한 방에 그냥 앞질러 버려야겠다. 야. 이게 90년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시절에 과학 잡지 같은 거 보면서 K스타 막 프로젝트 시작한다 이런 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 저도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 뭐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 세계에서 핵융합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뭐 한국을 잘 못 들어봤을 거잖아요. 핵융합 연구 분야에서. 그렇죠, 근데 갑자기 초전도 토카막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일단 토카막 제대로 된 거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초전도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토카막 하나를 짓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하나를 짓고 정부한테 또 돈을 받아서 초전도 하고 또 짓는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이 거고. 다음은 없다. 그렇죠. 한 번에 초전도 토카막을 지어서 이 기술 격차를 따라잡지 않으면은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고 도전을 한 거죠. 근데 정부에서 우리 그 연구자들이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라고 한다고 덜컥 돈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너희를 어떻게 믿고 돈을 줘라고. 담보. 자, 어떤 게 담보가 있나?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이 정부에서 이런 우리 프로젝트 설명을 들으면서 전 세계 핵융합 석학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와라. 이 사람들이 초전도 토카막을 지을 기술력이 있다라는 추천서를 받아와라. 네. 이렇게 했는데 이 석학들도 안 써주겠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권위와 뭐 만약에 우리가 못 지으면 거짓말한 거 되니까. 그래서 막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프리츠 바그너라고 엄청난 분인데 이분이 추천서를 써주셨죠. 그분이 이제 추천을 써준 거는 저 같으면 안 써줘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해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추천 써달라고 그러면. 세계에 나온 적도 없는 기술을 그러니까. 동양에서 갑자기 그건 하겠다고 되게 하니까. 착한 분이에요. 뭐 나중에 이렇게 뭐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왜 써줬대요?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독일 분이신데 독일 미넨에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미넨에 BMW 본사가 있대요. 네.
독일 자동차의 그 본산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독일의 본진에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나라라면 초전도 토카막도 지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대단한 분이네요. 이거 국뽕 연쇄 반응이네. 국뽕 연쇄 반응. 우리 본진에 한국차가 보이니까 이 정도면 뭐 당신들도 뭘 해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약간 믿음. 그렇죠. 한국 자동차 회사가 사실상 핵융합 이끌었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근데 그런 서러운 일들이 처음에 사업 시작하셨을 때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뭐 이거는 이제 좋은 예였고 뭐 사실은 안 좋은 쪽이 더 많았겠죠. 무시 많이 당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만들고 싶어했던 초전도 토카막이 그 니오비움이라는 원소하고 네. 주석을 합금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초전도 토카막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만든다고 하니까 뭐 어떤 분들은 너네 그 선제 본 적이 있기나 하냐 물어봤는데 사실은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그 질문이. 그래서 근데 네. 객관적으로 보면 가진 거는 기세밖에 없었네요. 기세랑 깡깡. 기세랑 미네에 돌아다니던 우리 한국 자동차. 의욕. 근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재미있게 일화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력을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초전도 선제로 코일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뭐 예를 들어 고려제강이라는 회사는 코일을 만드는 기술력 자체는 또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뭐 선제만 바뀌는 거니까 뭐 왜 안 되겠어? 해보지 뭐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때 중공업이라는 데서는 얘네들은 토카막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배는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철판 구부려서 만드는 거. 이 모든 기업들이 토카막을 잘 몰라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게 알았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배도 만들었는데 이거 못 만들겠어. 이거는 그냥 내가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물레동 가가지고 로봇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물레동 가 사장님 요거 용접 좀 해주세요. 사장님 요거 될까요? 다 그분들은 다 해주시지. 네. 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요거 구부리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는 건데 그걸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 초전도 자석이라는 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스위스에 있는 세계 최고의 가속기 LHD 같은 것도 초전도 자석에서 문제가 생겨서 운영 연기가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너네 그거 되게 힘들어. 그거 말렸던 거예요. 근데 K스타는 이 모든 걸 뚫고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한 번에 짓고 한 번에요? 예, 한 번에 짓고, 성공했습니까? 한 번에 야, 성공하고 잘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플라즈마 키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바로 켜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기술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깡과 그리고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작전은 성공했고 전 세계에 크게 핵 융합 기술의 어떤 어퍼컷을 날렸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언제쯤 핵 융합이 일정하게 오랜 시간 동안 좀 이루어질까? 사실은 거기에도 넘어야 될 벽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플라즈마를 잘 제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유체역학이 복잡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체역학은 그래도 전자기력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플라즈마는 유체역학 플러스 전자기력으로 서로 이게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희망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주는 기술이 또 나왔어요. 바로 인공지능.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겠네. 그렇죠.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그 연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플라즈마의 어떤 위치 같은 걸 제어하는 거는 뭐 네이처 논문 같은 것도 이미 나온 예가 있고요. 공진화적인 관계네요. 이게 인공지능이랑 핵융합 발전이라고 하는 게 AI는 에너지를 필요하니까 그렇죠. 핵융합 발전이 있으면 AI가 더 발전할 수 있고
AI가 발전하면 핵융합에 필요한 이 플라즈마들 제어하는 기술 같은 게 또 발전하고 이 점점 가속화되겠네요. 이게. 그래서 AI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협조를 더 열심히 하나 봐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전원이 없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자립하려고. 그렇지. 누군가가 끌지도 모르니까 아예 핵융합 이거 기술을 해가지고 나는 그냥 계속 굴러갈 수 있게 그 AI도 살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술이 이제 소형화될 수도 있겠다. 소형화되는 게 거기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아크 원자로 같이. 네, 그렇죠. 많이 비싸겠는데. 그런 것도 좀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저는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소형화하는 게 아마 핵융합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나중에 완성될 기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장 나중이다. 이 핵융합 플라즈마를 가두려면은 일단은 장치를 크게 짓는 게 답이다. 제일 좋다. 그러니까 장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해서 얘가 잘 가둬지는 성질을 우리가 발견을 했거든요. K스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한 폭이 10m, 높이가 10m 정도 돼요. 10m. 네. 근데 요거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고 프랑스에 저희가 이터라고 하는 국제 공동 핵융합로를 짓고 있습니다. 요거는 폭이 30m, 높이가 30m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우리가 플라즈마를 가두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겠다. 근데 얘를 잘 가둬둬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발전소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투입했을 때 이 투입한 에너지 이상이 나오느냐. 그렇죠. 이거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얘가 완공이 되면 목표가 투입한 에너지 대비 10배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이게 약간 그 효율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 한국도 이터랑 같이 뭐 콜라보를 좀 하고 있습니까? 아, 이터의 참여국으로 당연히 참여를 하고 있죠. 네. 그 참여를 한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K스타를 가지고 우리 능력을 이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놀래죠 다들.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이제 공동 실험, 공동 연구 중에 하나거든요. 건설하고 그 이후에 운영비로만 약 220억 유로가 돈이. 네, 220억 유로가 그 중에 아까 이제 EU가 50%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총 한 3조 정도를 여기에 분담해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태에서 헌금합니까 3조를? 그러니까 이게 참여비예요, 뭐예요? 지분 아니에요 지분? 지분이고요. 지분이에요? 지분인데 이제 그거를 돈으로만 다 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터에 필요한 부품이나 장치 같은 걸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도 있고. 조전도 자석. 그럼 3조 정도를 이터에 쓰고 있으면 손해 보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 3조라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근데 사실은 이걸 따져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터에 현금으로 납부한 게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근데 현품도 내고 이렇게 다 납품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다 만드는 나라도 있지만 자기들이 만들기 어려우면 다른 나라한테 이거를 수주를 맡기기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주해온 금액이 또 한 1조 정도 됩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또 일을 맡아가지고 그렇죠. 해준 게 그러니까 1조를 냈지만 벌어온 돈도 1조에 그건 본전이네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완성이 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이터 제끼고. 아니, 우리나라 되는데. 야, 우리나라 되지 않냐. 솔직히. 우리끼리 그냥 한번 하자. 다 해먹자. 뭐 이렇게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한 방에 K스타까지 갔는데 한번 케이스타 갖고 48초 됐는데 이 48초도 못하는 애들하고 우리 같이 어울려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잘 건드렸네. 네네네. 왜냐면은 이터까지는 우리가 다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하거든요. 하긴 하는데. 근데 나중에 발전소를 짓게 되면 이게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터 다음 단계는 지금 모든 나라가 다 따로 하려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핵융합로 전체를 혼자 다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까지. 이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품 몇 개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원전 생태계 얘기하는 것처럼 네. 핵융합 발전 생태계가 생겨났을 때 그렇죠. 거기에서 사실은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선점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터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그 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전 과정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참여국은 다 당연히 공유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민간 기업들도 지금 핵융합에 많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게요. 뭐 스타트업 같은데 이제 이터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배의 에너지를 생산해보는 10배? 프로젝트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전기로 바꿔보는 거는 이터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민간으로 가야겠네?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이거를 전기로 바꾸는 기술 같은 거 우리가 좀 선점을 해보자. 아, 민간은 그쪽으로 가는구나. 야, 요게 좀 병행되고 있어요. 아, 민간이 약간 훨씬 더 약간 산업에 밀접하게 가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데들은 당연히 자기 기술을 다 공개를 안 하겠죠. 공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아, 여기서 다 박차를 치고 나가야지 계속 선두 그룹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핵융합으로 우리가 나중에 국가 경제의 큰 기반이 될 수가 있다. 나라들이 지금 이탈을 하는 것도 어쨌거나 안 하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용화될 수 있는 이런 진짜 제대로 된 발전소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자기네들 나라들이 이제 따로따로 다 개발을 좀 하게 될 것 같다.